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책은 총 7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일지 주요 사건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이제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버지인 요세프 기벨란트, 그의 아들인 한스 기벨란트가 등장하고요.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이제 구두방을 하는 플라이크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이게 주인공인데, 이 한스 기벨라트라는 아들이 주인공인데, 이 아들의 특징은 굉장히 타고난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주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의 시험은 굉장히 합격하기가 어려운, 정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그 중에서 정말로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들 딱 몇 명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시험인데, 특히 이제 한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정말 떨어진 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합격한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중요 사건으로는 총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는 한스가 이제 며칠 뒤에 주의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을 참고로 말하자면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시험에서 과목은 뭐가 있냐면 히라버, 라틴어, 수학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서 결국은 전체 2등으로 합격합니다. 그런데 한스는 1등을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신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7주 동안의 휴가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의 내용을 사건과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스가 이제 계속 낚시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자기가 잡아온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야, 너네 신학교 가기 전에 꼭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신약 성서를 같이 배워보는 거 어떠냐 해서 새로운 학문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까 구두방 아저씨를 한다고 한 구두방을 하고 있다고 한 플라이크 아저씨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게 정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맞아. 그러면서 약간 목사님이 굉장히 이단처럼 보였기 때문에 플라이크 아저씨는 반대했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그 목사님하고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스는 이제 신학교가 있는 마을 부론으로 아버지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일단 이 학교 자체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방 이름은 굉장히 라틴어식의 고대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한스가 속한 방은 이제 헬라스 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총 9명이 한 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헤르만 하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이제 젊고 사람다운 순진함.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또 경솔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이올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스로서는 굉장히 좀 남다르게 눈여겨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에밀 루치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음, 다른 애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한스가 하일러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면 하일러가 너가 하는 공부는 너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계속 한스의 공부를 비판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결국 한스는 후에 하일러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4장은 사건 중에 갑자기 흰링구라는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그 신학교는 이상하게도 꼭 갑자기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링구라는 친구도 어쨌든 죽었는데 그 일로 갑자기 하일러는 한동안 한스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스는 장례식 끝까지 같이 치렀죠. 왜 외면했느냐? 이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스는 결국은 하일러와 원래 친구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3장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스가 그 하일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스는 하일러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결국은 둘은 다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우정의 문제점은 결국 한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단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한스가 그런 우정으로 인해서 하일러가 하는 그런 안 좋은 버릇들, 습관들, 행동 등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수업 때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이 우정이 때문에 한스가 공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교장 선생님이 한스하고 하일러를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면 산책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스하고 하일러가 그걸 지키지 않아. 결국은 한스는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로 인해 하일러는 아버지와 함께 도망가버리고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결국 한스는 퇴학을 당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죠. 또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두 가지 거리 중에 좀 그나마 괜찮은 매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그마저도 너무나도 안 좋은 풍경을 보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기로 합니다. 5장은 굉장히 내용이 짧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6장에서는 대반전의 서막이 또 나오는데요. 먼저 사건 1부터 말하자면 한창 과즙을 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그 구두방을 한다는 플라이크 아저씨의 초대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참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아가씨를 만나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의 조카딸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조카딸의 이름은 엠마였죠. 근데 한스는 그 엠마가 빨리 가버렸으면 했어요. 왜냐면 어, 상당히 부끄러워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녀는 계속 옆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한스가 원래는 처음에는 그녀가 빨리 없어졌고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막상 그리고 나 누웠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엠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을 한스는 이제 기계공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죠. 갑자기 참을 수 없었던 한스. 그러니까 엠마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그건 안 찾아가면 안 돼. 너무나 뭔가 엠마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플라이크 아저씨 집 앞에서 엠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엠마가 막 키스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엠마는 별로 감정을 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스는 굉장히 막 부끄러고 어떨 때를 몰랐었는데 엠마는 오히려 그런 한스를 보고 그냥 귀엽게 여긴 거죠. 이제 마지막 장인 7장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엠마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스는 너무나도 실망하죠. 그리고 이제 기계공 일을 계속 하는데 이 기계공 일을 하면서 도움을 줬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친했던 바로 아우구스트인데요. 그 친구는 예전부터 기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일요일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요일은 굉장히 기계공들한테는 휴식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 한스는 너무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굉장히 많이 취했고 비틀거리는 것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한스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왜냐? 그렇게 재능 많던 아이가 죽었으니까. 작가는 이제 책 마지막 모든 내용은 자기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해설을 짧게 하는데요. 저자가 그 책에 나온 주인공 한스와 정말 비슷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부모의 희망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시인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학문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마저도 중퇴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때때로 자살 충동까지 갖게 되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작가인 헤르만 허세라는 사람은 자신의 청년기를 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의 소개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저의 짧고도 긴 책 소개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